자, 개편 이후 뉴스와이드 오늘 첫 방송인데요. 뉴스와이드의 첫 순서는요. 보궐선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많은 이야기거리 지금도 생산되고 있고 만들어지는데요.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D1 내일입니다. 그리고 강서구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죠. 물론요. 지난 6일, 7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투표율 지금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느끼는 바로는 분위기 좋습니다. 예. 바닥 민심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서 끝까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다음 주 수요일에는 본투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하셔서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후보마다 사전투표하고 난 뒤에 표심에 호소를 한 건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투표율 얘기인데요. 사전투표율 맨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2.64입니다. 그 위에 있는 숫자 두 개 있죠.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투표율이 사전투표인데 21.45. 그리고 작년입니다. 지방선거 당시 강서구 투표율이 20.4. 그때보다 사전투표율이 지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당시에요. 두 번의 보궐선거, 그러니까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최종 투표율은 50%를 넘겼거든요. 근데 보궐선거는 통상 좀 낮게 나오는데 이번엔 과연 어떤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나올까? 이게 지금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본투표율 내일 아마 8시까지 투표니까 끝나고 나서 나올 텐데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우선 패널 4분 나와 계신데요. 그 앞에 OX 팻말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요. 사전 투표율이 22.64인데 내일까지 본투표 나면 여기서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종 투표율은 40%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자, 40%를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O를 선택하시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X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4분 패널 선택해 주시죠. 자, 여기 보시면 두 분은 O, 한 분은 X고 한 분은 그냥 중간이니까 세모니까 잘 모르겠다는지 아니면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40%를 넘는다고 판단하신 분이 계신데 우선 전재수 의원님 예. 들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못해도 40은 훌쩍 넘어갈 것이라는데 예.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판이 커졌습니다. 예, 선거판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지난주 있었던 사전투표율의 어떤 기록적인 사전투표 참여로 이제 반정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40%는 아마 훌쩍 넘어갈 그럼 겁니다. 혹시 50%도 넘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근데 확실히 40% 중반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판이 커진 이유는 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김태우 전 구청장이 말하자면 선거법으로 직을 잃으면서 예.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강서구민의 혈세 40억을 들여서 보궐선거를 하는 것인데 원인 제공을 했던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하는 순간 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공천 대상자가 바로 원인 제공자였던 김태우 후보가 공천 대상자가 되는 순간 판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두 단계로 뛰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판이. 거기다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판이 커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당히 보궐선거치고는 기록적인 투표율을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40% 최종 투표율 40% 넘는 게 아니라 40% 중반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해줬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X 그러니까 40% 안 될 것 같다라고 유일하게 선택하신 분이 최진녕 변호사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가 의견은 각각 달라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다릅니다. 한번 X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39.9
9%. 근접한다. 뭐 그 정도의 어떤 한번 제 숫자를 한번 제시해 보고 싶은데요. 40%를 못 넘는다고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핵심은 보궐선거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휴일이 아닙니다. 휴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투표하실 분, 이른바 반투증이라고 하는 반드시 투표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사전투표장으로 미리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틀 6일 7일이었는데 그때는 아까 반투층이 예, 반드시 투표하는 그걸 반투층이라고 그분들은 저희가 하셨을 얘기를 하고 거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표할 사람은 이미 생각보다 많이 일찍 가서 투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지금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분들은 비반투층입니까? 그렇죠. 결국 중도 측에서 있으면서 어느 쪽으로 할까 끝까지 이제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분들이 없지 않았을 텐데 왜 제가 40%를 넘지 못했냐 했다고 한 키워드는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안 나왔으면은 오히려 예. 그 플러스가 돼서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정치 혐오에 관해 가지고는 특히 최근에 있어서도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서울에는 훨씬 더 높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 사실 24일 동안 이제 본인이 단식했다라고 하지만 예. 이제 뭐 두세 주 있다가 그냥 법원도 가고 이제 현장에 투표 동료도 하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진정성 있었던 단식인가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 사법 리스크가 정말 보기 싫어 이런 것으로 해서 오히려 정치 혐오를 낳으면서 예.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39.9%에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 분 말씀드리면 사전투표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인현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습 때문에 조금 그게 꺾여진다. 그리고 45%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게 전재수 의원님은 이제 다른 쪽에 해석을 해 주셨어요. 이건데 자, 지금 두 분 남으셨어요. 지금 조승현 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이 정미경 전 최고위원 나오는데 우선 똑같은 5를 선택하셨는데 아마 이유는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40%를 넘는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최종 득표율이 나왔을 때 유불리 판단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투표율에 대한 유불리. 네, 이 득표율에 대한 유불리 판단을 하기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선거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뭐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승리의 기세를 잡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내부 조사에 대한 얘기들도 듣고 있지만은 예. 지금 이 양상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의 투표율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50%를 넘냐는 또 다르죠. 이제 예. 평일에 이루어지는 선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양 진영이 긴장을 하고 결집을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좀 분위기를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거는 분노의 표심을 투표장으로 분노의 표심이 이끌어지는 투표라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예. 정서가 반영되는 선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저는 이 투표율이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승현 부위원장께서 약간 승패와 관련된 전망을 살짝 주임새 섞으셨는데 이제 민주당 소속이시라는 걸 참고해 주면 좋겠고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고 내일이 본투표 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선택을 하셨어요. 중간을 고르셨는데 정미경 전 최고위원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제가 지금 목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근접한 선거를 곳이네요. 네, 지원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예. 원래 국민의힘 당원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참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를 신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원래는 투표를 잘 안 하려고 하셨거든요. 안 하려고 하신다. 본 투표를 원래 더 많이 예, 하시려고 예. 하는데요. 이번에는 특징이 뭐냐면 거의 사전 투표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네, 엄청 많이 사전 들었습니다. 투표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양쪽 진영이 사실은 사활을 걸고 지금 뛰고 있는 선거잖아요. 예. 이미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나가서 하셨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반투층 그거 비슷하네요, 조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궐선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게 평일날 예.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0%를 넘기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한다 그러면 40%를 그냥 가까스로 찍는 게 아니냐. 근접하는 예, 정도.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 투표를 가정하면 네. 그 유불리 판단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그 정도 투표에 의해서 40% 근접하는 최종 투표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당 후보에게 유리할까?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사실 뭐 40% 정도를 가지고 뭐 어느 여당에 유리하다, 야당에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워 보여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예. 이렇게까지 그 강서구청장 선거를 어느 지역 선거를 예. 전국 선거처럼 막 전국에서 그렇습니다. 지원하고 하는 경우를 처음 잘 봤다라고. 이 상황을 모르시고 그냥 지나가다 보신 분은 아니 어디 뭐 도지사나 이 네. 광역시장을 새로 네. 뽑나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 정당이 지금 다 세밀화를 시켰어요, 지역을. 그래갖고 전부 다 투입해가지고 지금 예. 하는 선거를 치르고 있거든요. 예. 사실 저도 선거 많이 치러봤지만 과거에 이 정도까지 했나 싶을 정도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여가 유리하다, 야가 유리하다. 50% 되면 제가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40%? 50%라면 어떻게 진단하세요? 50%라고 그러면 민주당, 야당한테 유리하겠죠. 그건 굉장히 예. 높은 거니까. 굉장히 높은 거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는 예. 투표율이 안 나올 예.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분 말씀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분석이 들어있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도 오늘이 이제 선거운동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어제가 휴일이었습니다만 뉴스와이드 팀과 제가 어제 강서구를 찾아서 그 뜨거운 경쟁의 분위기를 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담았거든요. 그 내용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자, 저는 지금 강서구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궐선거일인 11일이면 강서구청장 자리에 새롭게 앉을 인물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뉴스와이드는 그 유세 현장을 여러분께 전해주기 위해 지금 강서구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장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서구를 살리겠다고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김태우 후보 모시고 지금 강서구 일대 여기 빌라촌이거든요. 같이 좀 걷고 있는데요. 자, 사전 투표율이 거의 역대급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사전 투표율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저는 저쪽도 결집이 있겠지만은 예. 아무래도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겠다. 오래된 주택을 새 아파트로 만들겠다. 이러한 저의 약속과 슬로건이 예.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흔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선거운동 막판에 무보수 선언을 하셨어요. 네네, 예. 그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신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무보수 선언을 하신 거예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그리고 조국의 여러 범죄 행위 등등 총 35건의 공익 신고를 했고요. 유죄 판결을 김용수 대법원에서 내렸는데 예. 그 상태에서 제가 작년 구청장 선거에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셨죠. 그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은혜를 갚겠다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일을 했고 제 진심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 안 그래도 제가 할 생각이었는데 예. 예정보다 좀 예. 빨리 던지신 거네요. 그러면. 빨리 한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바쁘신데 왜 김태우가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돼야 되는가? 네. 이걸 좀 유권자분께 호소 좀 한번 해주시죠. 강서구의 국민들을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사람은 김태호밖에 없다. 예. 실행력 있고 예. 집권 여당에서 밀어주는 그 예산도 많이 따오고 행정 절차도 지원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김태호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전 진교훈 1번 진교훈 안심 진교훈 1번 강서구 지켜 세 표가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유세가 끝나고 자, 저는 지금 진교훈 후보 유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진교훈 후보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열띤 유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 작년 6월 달에 경찰청 차장으로 퇴임하기 전까지 공직자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치 초년생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저 보면 의외로 잘 안 떨죠. 왜냐?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가 그저께까지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사전투표에서 다른 재보선 또 지방선거보다 더 많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절대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이 쉰 목소리로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진교원입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길 것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일어나는 진짜 일꾼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현장에서 사실 다양한 모습들,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간추리다 보니까 이 정도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실감 나십니까? 분위기가 어떤지? 아무튼 뭐 현장에서 많은 사실은 강서구민들이 아니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의 유세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어제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죠. 그리고 이 강서구 유세 현장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뭐 몇 가지 얘기도 꺼냈거든요. 그리고 역시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어제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보시죠.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증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과 한 라인이 개통돼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우리 김태우 후보 꼭 뽑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뭐 굉장한 호소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바로 와서 뭐 그 자체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어제 유세 동참과 관련해서 여야의 평가 뭐 예상하시겠지만요. 완전히 갈립니다. 그 내용도 좀 들어보시죠. 네,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오셨다고 하니까 곳곳에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현장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상당히 그 현장에서는 불만이 국민적 그 분노나 불만이 고조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아마 그 어제 우리 당의 그 현장 유세에서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선거에 승리한다면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내가 지지 유세를 함으로써 결국 그 승리에 일조를 했다는 그 속칭 숟가락 얻기의 행태고요. 만일 선거에 진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당대표는 책임론이 또 나올 수 있지만 단식 후유증이 있음에도 가고 지지유세를 했다고 하는 소위 당대표로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명목적인 명분 쌓기용 행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이재명 대표의 유세장 등장 이 모습에 대한 평가를 지금부터 해보겠는데 영상으로도 평가 나왔는데요. 우선 전재수 민주당 의원님.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좀 불편하지만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한 상태에서 유세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평가가 갈리는 게 두 가지로 나오더군요. 오늘 정치권에서. 민주당 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킨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반면에 오히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는 거는 거부감을 불러와서 이거는 오히려 안 좋다, 역효과 날 거라는 분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이 김기현 당대표를 필두로 해가지고 당의 모든 역량을 강서구에 전부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3주 만에 퇴원을 했거든요.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3주 만에 퇴원을 했는데 그 유세 현장에 10분 머물렀습니다. 이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아주 짧은 시간, 짧은 연설을 하고서 이제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민주당의 당 대표가 단식 중이긴 하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말하자면 당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어제 유세 현장에 나타나서 연설을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숟가락 얹기다 무슨 뭐 그러니까 만약에 승리할 경우에는 숟가락 얹기고 만약에 패배할 경우에는 도왔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책임을 만약에 선거에 지면 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선거에 이기면은 전부 뭐 내 때문에 이긴 거다. 예. 뭐 말하자면 이런 건데 승리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당 대표의 책임이죠. 예. 근데 무슨 승리하면 이러고 또는 뭐 패배할 경우에 이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당 대표가 그러한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리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공학적 분석이고 뭐 저런 평가는 상당히 좀 불필요한 평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미 유권자들의 표심은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예. 선거 이제 이미 사전 투표가 끝이 났고 본 투표를 이제 내일인데 한 이틀 정도 앞두고서 유세를 하면은 이제 새를 보여주고 찍으려고 하는 민주당 후보에게 찍을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을 주기 위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직 표를 못 정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께요. 이재명 대표의 어제 유세장 뭐 등판이라고 할까요? 이거 그 효과 아니면 어떤 뭐 분석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나와줘서 국민의힘에 유리해졌다. 유리해졌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이 강서구청장, 이 강서구가 우리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열세 지역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통하는 조직적으로. 곳입니다. 예, 그렇게. 예. 그런데 분석할 때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 구청장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이기는데 동력이 되셨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였어요. 아,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재명 대표 그 직전에 이제 바로 대선이 있었는데 그 네.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그게 왜냐하면 보궐선거를 치르셨잖아요. 그 당시 이재명 후보는. 아. 근데 그때 공약이 뭐였냐면 김포공항 이전하겠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김포공항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꺼냈죠. 그때 그 분노하는 강서 구민들께서 사실 국민의힘에 표를 던진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잊고 있다가 제가 볼 때는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딱 등장하면서 저는 다시 상기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심판론이 지금 계속 여진이 남아 있거든요. 왜냐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안 했고요. 예. 자기가 그 공약을 나 못하겠다, 포기하겠다 예. 이런 얘기 입장 표명한 적이 저는 그러네요. 없는 걸로. 아직 설명이 없네. 예, 설명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등장함으로써 저는 몇 표라도 아니 몇 퍼센트라도 김포공항 생각을 한다 이거죠? 네, 김포공항 이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분노의 표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표심이 다시 일어나서 저는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 예.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직 모릅니다. 다 전망이에요. 지금 전망이고 분석이고 예측입니다. 모릅니다, 지금요. 이거 내일 밤 늦게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를 보고 나서야 어떤 분이 맞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요. 이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된 게 정치권에서 분석하기는 또 있어요. 이게 강서구청 선거와 이 사안이 연동돼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들을 오늘도 꽤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요. 바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자, 그럼요. 지난주에도 이 장면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김행 후보자 관련된 영상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오죠. 회사 가치를 79배에 키운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셨는데 성공한 코인쟁이? 그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그리고 넘겨주시면 저요 코인쟁이 이걸로 아닙니다. 돈 벌었어요. 아니에요, 이걸로 돈 아닙니다. 벌었는데 그걸로 돈 번 적 없습니다. 이걸로 돈 벌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월단의 회원들과 자주 어울렸죠. 저 월단의 회원 아닌데요. 네, 아닌 거 압니다. 네, 월단의 회원도 아닌데 월단의 회원은 그 사건에 제가 주가 조작의 주범처럼 지금 묘사가 아니, 그러니까. 되어 있어요. 조용히 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죠. 동반. 국민의힘 위원들과 동반 퇴장하는 이 모습이면 이 자체가 이제 논란이 됐고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발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는데 일단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인사청문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대치 상태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사실은 여권 내에서도 좀 이런저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확인해 보죠. 들어보겠습니다. 또 그분이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느냐 이 부분을 본인이 면밀히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길일 수는 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김행 후보자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행 후보자 지금 거론된 문제는 비상장 주식 문제들 그리고 뭐 돈에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말끔하고 깨끗하게 제가 보기로는 해명이 안 됐어요. 민주당의 주장도 질문도 엉터리들인데 문제는 김행 후보자의 답변 자체가 아주 국민들이 듣기에는 깨끗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용호 의원이 좀 뭔가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좀 패널 네 분께 OX 질문을 하나 더 드리죠. 김행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O, 그럴 린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분 들어주세요. 세 분은 X고요. 한 분만 O입니다. 한 분만. 자, 이번에 그럼 유일하게 O를 고르신 조승현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이 보궐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그것은 곧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해서 한마디로 스트롱맨이 독주하듯이 이렇게 국정 운영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에 이 인사청문회에서 다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형태는 자진 사퇴 형태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물러나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진 사퇴 형식을 할 뿐이지 그것은 뭐 어떤 결과가 그러면 됐든 지명 철회가 있을 텐데 지명 철회지만 사실은 지명 철회지만 모양새는 자진 사퇴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의미가 같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들께서 강서 구민께서 윤석열 정권의 회초리를 딱 대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내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 권력, 헤게모니를 국회로 이렇게 뺀다는 얘기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초리를 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식물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 대한민국에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주 잘못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는 회초리를 대겠지만은 그런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그렇지만은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대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림꾼을 뽑는 지역 선거일 뿐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회초리를 대가지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회초리를 대고 강력한 시그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딱 좋은 선거죠. 그것은 야당이 됐든 여당이라 하더라도 어떤 애정을 가지고 회초리를 때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번에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 형식을 통해서 사실상 경질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O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까 최인정 변호사는 X 고르셨죠? X 좀 들어주세요. 다시 X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자진 사퇴 가능성 그런 거 없다라고 보신 거예요? 뭐 맥락은 어떻게 보면 조승현 부위원장하고 비슷한 건데요. 선택권은 용산에 있는 것이지 김행 후보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는 O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분노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김행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무슨 김행 후보자가 무슨 마약쟁이입니까? 거짓말쟁이입니까?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사람, 그 민주당에서 어떻게 그 장관 후보로 나온 사람한테 코인쟁이다라고 하면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인권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아가 거기에서 질문하신 위원들뿐만 아니고 그 지금 청문회 위원장께서도 민주당 그 의원이신데
청문회 위원장께서 중립적으로 어떻게 이 회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예. 이 김행위원의 어떤 자진 사퇴를 압박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와 같은 것이 본인이 물론 뭐 민주당 출신인 건 뭐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적어도 공정하게 보이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김행 후보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어떻게 보면은 사안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까지 제기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쉽지 않게 지금 후보까지 올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보면은 이게 청문회가 끝났다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청문회 위원장을 맡고 계셨던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김행 후보자의 예. 어떤 행보나 이걸 정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국민들이 또다시 이런 어떤 파행되는 청문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여가부 장관의 했던 여가위원회 예. 위원장님께서의 국민의 대국민 사과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분 OX 선택하신 분 봤고요. 그리고 정미경 전 최고위원, 전재수 의원 모두 X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대답을 X의 이유를 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이제 자진 사퇴 가능성은 없다고 일단 판단하셨는데 그럼요. 앞서서 우리가 길게 다뤄봤던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김행 장관 임명에 혹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영향이 좀 미치는 사안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단정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미칠 수도 있고 또 안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국민의힘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기면은 임명이 강행될 것이고 임명이 될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 지명철의 형태로 뭔가 달라진 판단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슬슬 나오기 정치권 일각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선거 결과에 예. 따라서 뭐 어떻게 한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그냥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예.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제 어떻게 결단하시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강대 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모든 책임이 이재명 대표한테 있다고 사실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자질 문제도 이미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래도 대통령께서 지명한 후보잖아요. 예. 옛날에 국민의힘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너무 대놓고 모욕 주는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되고 예. 후보자는 조금이라도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슨 막 저런 식으로 무슨 김행랑 이런 식으로 모욕을 막 주고 있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면으로 볼 때 그다음에 또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본인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사유도 아닌 사유를 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보면 부결시켰다. 이 수뇌부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 이런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고민이 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생각은 잘 안 들습니다. 전재수 의원께서는 뭐 자진 사퇴 가능성 없다고 보셨는데 이 질문을 제가 따로 드릴게요. 사실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 파행이 된 셈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뭔가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파행된 이 인사청문회가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러니까 방향이 거꾸로 이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혹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비단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행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인사청문 대상자로 국무위원 후보로 국회로 추천돼서 오신 분들 보면 저희들이 뭐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개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 사람들. 세월로 따지자면 15년 정도 된 분들이죠.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무슨 스토리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이명박 정부 때 사람 아니면은 옛날 분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어떤 윤석열 정부의 철학, 미래 가치 뭐
뭐 이런 것을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인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비단 김행 후보 한 명의 문제가 강서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누적된 인사검증의 실패라든지 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추천해가지고 국회 동의도 없이 그냥 임명시켜버린 이게 지금 18번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누적된 어떤 국민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강서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이라는 것이 경제와 민생보다는 이념에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야당을 대화 상대 또는 대화와 타협, 조율과 조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벼랑 끝으로 내몰아가는 독주의 형식이 국정운영의 기조와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된 내용을 아주 세분화해서 김행장관 후보자까지 쭉 길게 이어봤는데요. 일단 결과는요, 내일 밤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